기말고사 강좌 2회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모습을 프린트 한 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 역시 시기별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나누어서 국내와 국외에서 어떠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3.1운동 이전이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체가 국내나 국외 모두 다좀 심플하게 전개됩니다. 먼저 국내는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죠. 항일 비밀단체가 조직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자, 1910년대 국내는 항일 비밀단체의 조직, 이번엔 1910년대 국외의 독립운동의 형태입니다. 여러 지역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이 됩니다. 상하이,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하와이, 특히 남만주 삼원보에는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3,500명 정도 되는 독립군의 장교가 배출되게 되는 엄청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북간도의 용정, 명동 이런 곳에 이제 민족 교육기관들이 세워지는데 용정에는 명동학교, 또 서전서숙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미주의 하와이에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군사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1910년대 국내는 항일 비밀단체의 조직, 국외에는 독립군의 기지 건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10 비기 자 10 비기 이렇게 기억합니다. 20년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운동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즉 국제 정세가 영향이 되어 먼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마침 국내에는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항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고종의 장래 행렬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많은 인파들이 서울로 몰려들게 되죠. 이런 가운데 무단 통치하에서 비교적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했던 종교계와 학생 중심으로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무대가 된 장소는 태화관이라는 유리집과 탑골공원이 있겠는데요. 자,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잡혀가지만 탑골공원에 모였던 학생들이 결국 시위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시위는 처음에는 비폭력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나중에 농촌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일본의 무지막지한 탄압, 또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반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며 폭력적 시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제는 심한 무력으로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탄압 사건으로는 화성의 제암리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비록 3.1운동을 통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식민 통치 방식을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중국의 오사운동과 같은 약소민족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임시정부도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에 수립되었고요. 그것은 외교 활동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 정체의 정부이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자, 연통제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통국,
네, 비밀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곧 붕괴가 됩니다. 외교 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미국 워싱턴에는 구미위원부라는 거를 설치했고요.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대표 회의가 열리지만 이 회의가 결국 결렬되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 후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 그리고 국무위원 중심, 집단 지도 체제, 다시 주석 중심제, 주석 부주석 중심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 체제는 계속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락에 빠졌을 때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든 의열단체가 1931년에 만들어진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기 3.1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20년대인데요. 20년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3.1운동을 계기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리가 되는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의 형태의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산 장려운동인데, 토산품 애용, 교과서에는 국산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산품 애용을 통해 민족 자본을 육성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전개된 것이 물산 장려운동이고,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대대적인 모금운동, 천만원 모금운동으로의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계급해방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년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농민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암태도 소작증이, 노동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원산 총파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은 여러분들이 구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민족 일천만 한 사람이 일원씩, 소년운동,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여성운동, 혁명은 부엌으로부터, 형평운동, 저울처럼 평등하게,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문맹퇴치운동 중 조선일보가 추진했던 문자보급운동의 구호였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게 되는데,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한편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또다시 학생이 주도하는 만세 시위가 두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우발적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항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죠. 한편 192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관련지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체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이름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신간회 단체는 1923년에 자치를 주장하는 이광수가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실게 되면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일제 식민 통치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을 비판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자들이 손을 잡고 만든 단체입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입니다.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연대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이고, 민족의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자의 배격,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은 30년대까지 쭉 성격이 변화되며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은 1930년대에 전개된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12기 3.1운동 20 민물민 사회 농민 60 순종 광주 남녀 네, 남녀 간의 학생 간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었죠. 자, 이번에는 1920년대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에 들어서자마자 만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독립군 기지에 이미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결성되게 되는데 이들이 1920년 드디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아, 승리, 첫 출발이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 승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전투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봉오동 전투는 먼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 일본군에게 최초로 타격을 준 최초의 승리가 되는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힘으로 최대의 전과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일주일 동안 10차례 정도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어 3,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청산리 대첩입니다. 중심 인물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이거는 북로군정서는 독립군 부대의 이름입니다. 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부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최대의 승리입니다. 자, 화려한 출발, 승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이후에 우리는 시련을 겪어요.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또 삼부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하고 미세아 협정이 체결되면 다시 2부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1920년대 이후에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과 같은 독립군의 활동도 있지만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가 됩니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1919년 김원봉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식민 통치 기간을 폭파하고 암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등등. 이 의열단은 후에 활동의 반환 전환을 모색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황포 군관학교의 대원들을 입교시켜 무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말 중국 본토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최초의 독립군 부대가 창설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이후의 독립군 운동은 이렇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의열단과 같은 무장투쟁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흐름으로는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30년대 이후의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얘기해보게 되면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대표적인 의거로는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있는데 특히 이 윤봉길 의거가 중국 정부에게 감동을 주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각지를 8년 동안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 하면 윤봉길 의거, 김구가 조직했고 임시정부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열단이 중심이 돼 만주에서 내려온 조선혁명군과 그리고 한국 독립군 이런 부대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그 민족혁명당 즉 산하의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있었는데 중일전쟁 직후에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의 우리 독립군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조선의용대입니다. 194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조선의용대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광복군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실제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광복군의 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김원봉은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이끌고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되고요. 조선의용대가 워낙 사회주의 독립군 부대였기 때문에 단체였기 때문에 어, 민족주의 계열인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사회주의자들이 결국은 화베이 지방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화베이의 예난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만든 사회주의 독립군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군. 그래서 중국 본토의 화베이에 자리를 잡았고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 부대였고 중국의 공산당군과 연합하여 이들은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3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 자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성격들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한국 한인애국단은 의열단과 함께 대표적인 의열 단체이지만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차이점을 알아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교과서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세요. 5번 이상 빠른 속도로. 자, 그러면 시험 잘 보기를 기대하며 여기에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